자, 그럼 준영님 좀 아까 이제 지원 자세와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은 국영수를 세 과목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1차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2차 시험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 시험에서 신체 검사, 면접, 체력 검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신체 검사 기준은 일반 다른 사관학교와 거의 유사한가요? 네, 다른 사관학교와 유사하고요. 더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혹시 면접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네. 면접은 뭐 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한 3분과 보통 분과로 나눠서 이제 면접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분과란 말이 좀 잘 생소해서 각 분과마다 아마 보는 것이 좀 틀릴 겁니다. 어떤 분과는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어떤 분과는 뭐 국가관에 대해서 본다든지 또 용모와 말하는 자세 그다음에 뭐 이런 걸 본다든지 또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어떤 능력 그리고 또 뭐 국가 뭐 애국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체력 검정이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중에 말씀하신 가운데 체력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군 간호사관학교도 체력은 높이 평가하는 어떤 항목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근데 뭐 타 사관학교는 정말 체력이 정말 기본입니다. 저희도 체력은 기본인데 여성 생도가 여자 생도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그 체력은 일반 평균적인 여성들보다는 훨씬 좋아야 됩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체력이 좋다면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저희가 이제 레인지가 있잖아요. 네. 각 이제 구간별로 본인이 이제 그 구간에 들면은 그 점수를 받기 때문에 세계 신기록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무슨 그리고 이 체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체력은 생도 생활에서 끝이 아닙니다. 매년 장교도 체력 검증을 합니다. 3km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이게 기본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레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특급, 1급, 3급 이거에 따라서 본인의 진급 때 점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도 때부터 길러놓지 않으면 갑자기 이렇게 상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계속 뭔가 진급이 되는 것을 볼 때 결국은 사관학교에서는 그런 진급, 나중에 이제 쭉 자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또 갖춘 사람을 모집을 하는 거고 또 들어가서 그걸 갖추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뽑을 때 선발을 할 때 역량,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관학교 이 과정이 그냥 과정이 아닙니다. 다들 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면 가장 효과적이고 그런 것들 생각해서 만든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인재상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정말 부대에 가서는 그 역할,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원래 그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 남학생이 조금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좀 증가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고무적인 일인가요? 아니면은 저 개인적으로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떤 이 집단에는 좀 남녀가 골고루 있으면 더 시너지가 나고 또 여성이 할 수 없는 것들, 좀 부족한 면들, 남성이 하기엔 힘든 부분 이런 것들이 상호 조화가 돼야지만 그 조직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 생도가 이렇게 조금 증가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준영님, 그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졸업, 즉 임관하고 나면 이제 각 군에 배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배치하는 과정이 어떤 건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간략히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는 당시에 생도들은 육해 공군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육군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육군으로 이제 간다면요.
그 의무사령부 예하, 국군 의무사령부 예하의 병원으로 이제 임지를 부여받게 됩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예하에는 전방 6개, 후방 6개에서 총 12개의 병원이 있고요. 병원으로 가면 처음부터 간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1, 2개월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사히 통과한 경우에 각자 뭐 내과 병동, 외과 병동 이렇게 이제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이라는 것은 간호사 일이 그렇지만 3교대 근무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3교대 근무를 해야 되고요. 이제 저희가 통상 한 2년 정도 또는 많게는 3년 정도 한 근무지에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후방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후방에 있던 간호 장교들은 이런 초급 간호 장교들은 이제 전방으로 갈 때는 사단 의무대로 많이 이제 임지를 가게 되는데요. 이런 사단 의무대는 육군 예하의 이제 사단 의무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장병들을 이제 뭐 훈련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럼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제 공군과 해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해군 같은 경우에는요, 해군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해군 포항병원이 있고요. 해군 해양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주로 하고요. 또는 뭐,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세계 일주하는 순항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훈련을 할 때 같이 배에 탑승해서 의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공군 같은 경우에는요, 항공 의무대가 있습니다. 항공 의무대가 있어서 그 의무대에서 많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공군도 마찬가지로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이 청주에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근무를 많이 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한마디 질문을 드리면, 전시. 물론 지금 뭐 저희가 그건 원치는 않습니다만, 전시에는 그러면 그 간호장교의 임무는, 물론 이제 부상당한 장병들을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50%의 군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시에는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간호장교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모두 자기 개인 화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호장교의 개인 화기는 권총입니다. 그래서 권총 사격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능숙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개인 화기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칩니다. 얼마나 잘 쏘는지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시에는 저희가 이제 전식 업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대의 계획에 따라서 병원을 이동하거나 또는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거나 이런 부대 계획에 의해서 그 간호장교는 움직입니다. 자, 이제 좀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제가 좀 무겁고 조금 예민한 질문들을 좀 드려서 했습니다만,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오래돼가지고 많이 이제 잊어버렸는데요. 사실은 저는, 몇 가지 있는데 우선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구에서 나고 자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치고 사관학교 합격을 하고 제가 좀 아팠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그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차도 못 타고 어떤 교실 같은 데 가서 있으면 죽을 것 같고 숨 막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내과에서부터 소아과까지 모든 그런 외래를 다 이제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집에서 초속신앙이죠. 굿도 하고 막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사관학교 들어갈 때는 이제 군의 어떤 그 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가입교라 또는 기초군사훈련 이런 거를 합니다. 간호사관학교는 가입교를 하는데요. 제가 그 가입교 기간이 돼서 우선은 들어가야 했어요. 그런 아픈 와중에도.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됐을 것 같아요? 뭐, 성공적인 어떤 생활을 다 하셨던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극복하고 이겨내지 않으셨겠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이제 언제 나오나, 못 이길 거 뻔하니까, 아프니까, 그렇게 기다리셨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안에서,
너무 바빴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군가, 외울 것도 너무 많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요. 매드 메이킹도 해야 되고요. 구보도 달려야 되고요. 아침 6시 기상부터 10시 잠을 잘 때까지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 정말 딱 맞게 적응시키기 위한 그런 훈련을 너무 정말 꽉 짜여진 훈련 속에서 제가 아프다는 걸 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입학식 때 우셨는데요. 그만큼 사관학교가 너무나 그 고등학교 갓 졸업해서 들어와서는 문화적 충격 그런 것들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해로운 영향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영향도 있고 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네.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준영님께서는 학교 그 순기능이, 사관학교가 순기능이 더 컸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은 좀 이렇게 통통하지만 네.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는 굉장히 빼빼했었거든요. 그래서 밥도 잘 안 먹고 그다음에 생선도 냄새 난다고 안 먹고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네. 근데 사관학교가 뭐 제 입맛에 맞춰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막 아침에 구보하고 나서 밥을 먹으니까 완전 꿀맛이에요. 그래서 저는 별명이 입빵이었어요. 빵을 2개 먹는다고. 네, 빵을 2개 먹는다고 입빵이었는데 그래서 한 몇 개월 만에 몸무게가 6kg가 불었어요. 네. 건강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관학교를 이제 들어가시는 것이 준영님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인생관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의 어떤 건강이나 신체적인 부분이든 간에 많은 변화를 좀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제 국가관이죠, 국가관. 국가관은 군인으로서 제가 현역 장교, 생도 생활을 거쳐서 현역 장교를 21년 했잖아요. 네. 토탈 25년이거든요. 네. 그 사이에 자리 잡은 저의 국가관은 전역을 해서도 지금 군복을 벗었지만 군복을 입은 것과 같은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려울 때는 항상 달려가는 그런 현역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님 오늘 제가 인터뷰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가 깨닫고, 국군의 간호사관학교가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그리고 또 정말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시면서, 사관학교를 가야 될 정말 그 목적의식,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는 걸 제가 느낍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감사하고요. 자, 이제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생도 생활과 성공적인 군 생활을 순차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성공적인 생도 생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생도 생활은 장교가 되기 전에 장교로서의 소양을 몸과 신체적, 정신적 그런 소양을 연마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하루하루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이 생도 생활을 하면은 아마 후회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성적입니다. 성적. 이 성적을, 대학 성적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군 생활에서 성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생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진급을 할 때, 이제 장교가 돼서 진급을 할 때, 생도 시절에 성적이 들어갑니다. 특히 초급 장교. 그리고, 이제 장기를 신청할 때. 그래서 그걸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호라는 학문이 그냥 학문이 아닙니다. 내가 좀 알고 치우는, 나만 끝나는, 배워서 나만 알고 끝나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학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거나, 내가 뭔가 실수를 하면, 그걸 받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런 좀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호학이라는 건 의학이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충실하게 간호학을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놓치거나 소홀히 했던 그 부분은 언젠가 임상에서 내가 그렇게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후회를 하든 환자가 피해를 입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강의 그리고 시험 뭐 이런 것들에
모두 충실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김영희 중령님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정말 교과서적인 그러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성공적인 생도 생활을 마치게 되면 자, 성공적인 군 생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공적인 군 생활은요, 멋있는 장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멋있다는 거는요, 개인적인 이제,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멋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경쟁적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장교로서 품위를 갖추고 남을 배려하면서 그렇지만 자신의 지향점을 놓지 않는 그리고 이타적인 이런 장교가 원한다면 상위 계급으로 진출도 가능하고요.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꼭 필요한 인재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이제 쭉 거쳐서 이제 군의 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군 간호의 미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군 간호의 미래는 어떨 거라 보십니까? 제가 전반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 간호 장교가 순중을 통해서 수백 명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순중이라는 건 군대에서는 없는 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통상은 다른 인원에서 빼서 우리 인원으로 옮기지만 이 순중은 없는 인원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결정이거든요. 근데 간호장교가 순중이 돼서 수백 명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군 간호의 미래.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순증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인원수도 확대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장교들이 갖춰야 할 덕목에 리더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리더십이 군에서도 발휘될 수 있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좀 발휘되는 점을 고려할 때는 굉장히 좀 사관학교의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뭔가를 배우고 익혀서 그걸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볼 때는 굉장히 전망은 좀 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군 간호 장교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사회의 여성 리더로서 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장시간 동안 이제 아주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이 인터뷰를 보는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령님 오늘 장시간 동안 고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관 등용문을 좀 추천한다. 이런 점이 있다. 자,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관 등용문은 1974년부터 50년간 그 사관학교 입시와 경찰대학 입시를 위해서 외기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교수진과 그리고 꽉 짜여진 아주 맞춤형 커리큘럼을 가지고요. 학생이 원하는 입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초대받아서 인터뷰를 한 거 보면요. 정보력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입시, 그리고 경찰대학 입시, 여기에는 정보력,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맞춤형 커리큘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준비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엔딩인데요. 네, 네. 네, 후배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수험생들 또는 현재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배님으로서 좀 격려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재학 중인 생도들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본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이제 정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학생은 굉장히 마인드가 출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또 국가와 또 군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려는 마음가짐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고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한번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하나,
하나, 둘, 셋 하시면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